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저희 2부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받고 또 그거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언제든 해결 원하는 고민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구대셋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대셋 김태준 대표입니다. 요즘 부동산 얘기만 하더라도 뭐 세금 문제, 또 그리고 대출 규제, 무주택자들은 내가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할 겁니다. 이런 걱정 오늘 이 시간,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그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전화 참여하셔서 그런 고민들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이 없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고민이고, 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세금 이야기가 또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이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고민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또 김태준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려요. 네. 5월 9일 토요일 날 세미나를 무료 세미나 1시에 합니다. 5월 9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끝나는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걱정들도 많을 거고 그 이후 앞으로 벌어질 부동산 시장의 일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토요일 열리는 세미나에는 5월 9일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그리고 또 내 집 마련으로 이제 이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이런 부분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액이라고 하면 뭐 1억대일 수도 있고 2, 3억대도 소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지역별 그리고 금액별 지역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시면 아마 세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또 소액으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전화로 신청하셔서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월 8일 어버이날만큼이나 왜 이렇게 5월 9일이 익숙한가 했더니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놓치지 말고 챙겨봐야 하는 그 날이었네요. 그날 전문가와 함께 또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세미나 안에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 계속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당연히 서울 중구 황학동에 1087번지 투룸 보유 중인데요. 네. 2018년도에 매수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지금까지 보유 중인데 네. 최근에 재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재개발 진행되는 건지 네.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8월에 끝나는데 매도 후에 다른 곳에 투자를 할지 네. 오피스텔이나 재개발이 되어도 걱정이어가지고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중구 황학동에 1007번지 맞을까요? 1087번지요. 1087번지? 네네. 네, 여기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을 2018년에 매수하셔서 그러니까 8년짜리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놓으셨고 이제 만기를 네. 앞두고 계속 가져가야 하느냐 갈아타기를 하느냐 한번 투자 같이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8년, 임대사업자 기간 8년 동안 계속해서 이 주택을 보유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유하시면서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아서 고민들 많았을 것 같아요. 8년 동안 네네. 임대사업자로 묶여 있다 보니까 매도도 네. 쉽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네. 이번 8월 달이 그러면 지금 만기인 거죠, 임대사업자. 네네. 그래서 네. 그 시기에 맞춰서 매도를 할지 고민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네. 8년 동안은 제자리 걸음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황학동 지역이 좀 빛을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지역이니까요. 좀 더 네네.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마 8년 전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지금 매수가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비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아마 투자금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 황학동 지역 지금 최근에 뭐 재개발 얘기 들리죠? 네네. 황학동 지역이 8년 동안 제자리 걸음인데 사실은 이 지역은 서울 도심권의 금싸라기 땅이에요.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금싸라기 땅인데 개발이 제한되었던 구역들이에요. 이 지역은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높게 못 지어요, 황학동은.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또 상가, 또 시장도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과 연계해서 아파트를 짓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걸 중구청에서 네.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네네. 우리가 특별계획구역, 말 그대로 특별하게 이 구역을 계획적으로 짜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특별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 지역을 변경을 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높이 제한도 풀려요. 그러면 이 지역을 한 40층 건물에 주상복합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네. 최근에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또 이 지역 전체를 보면 뭐 만물시장, 그리고 가구거리, 중앙시장, 그리고 또 주거단지도 있죠. 네네. 주거단지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상업, 이 지역을 상업, 업무, 주거, 시설로 분류해서 각 구역별로 이렇게 짓는데 지금 네. 1087번지라는 지역을 한번 보니까 여기는 주거타운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로, 주거타운이니까 아파트겠죠. 아파트로 짓는 재개발을 하는 구역인 것 같아요. 아, 네. 아마 지금 매수하신 집, 지금 이 집은 거주하는 건 아니죠? 네. 임대사업자라고 하셨죠? 임대사는 네네. 거주를 하는 건데 앞에 가면 아마 황학동 개발 구역이라고 해서 그 사무실도 아마 꾸며놓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 라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이 지금 앞으로 탈바꿈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탈바꿈 된다라고 하면 주변 지역에, 이 중구 주변 지역에는 아파트의 가치도 높아야지만 되는데 바로 옆에 또 왕십리 뉴타운 있잖아요. 네. 왕십리 뉴타운의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벌써 22억에서 23억.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24억, 25억으로 흘러갈 건데 우리 지역이 더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거니까 시세 차익도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바로 왼쪽 편이 동대문이잖아요. 네. 이 동대문과 연계해서 이 황학동 지역과 동대문 그리고 신당역과 청구역 이 아래쪽까지 전체를 업무, 주거, 문화, 시설 그리고 관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지금 계획안이거든요. 그게 맞춰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8년 동안은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지금 임대사업자 기간 동안 8년 동안 좀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지만 지금은 좀 더 보유할 시기겠죠. 아,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 지역이 투자금, 그러니까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죠. 네네. 갭 투자 금액이 1억 이하예요, 지금. 아, 네. 왜냐? 매매가는 조금 더 높은데 이 지역이 전세가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임대가가 높다 보니까 전세 끼고 사는 갭 차이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서 1억 이하로, 그러니까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이 이 황학동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임대사업자 이렇게 지금 시청자님처럼 한 임대사업자가 만료되는 매물들 있잖아요. 네. 그거들 나오면 그냥 이렇게 소진돼 버린대요. 아, 그만큼 거래량도 많은 지역이에요. 아, 네네. 그리고 이 지역이 또 오피스텔들이 많죠. 네, 맞아요. 오피스텔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신축 주택이 많아서 재개발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도가 90%예요. 황학동 전체 노후도는. 아, 그리고 주거타운이 있는 지역 일부 지역이 노후도가 77%예요. 그만큼 법정 노후도도 높은 지역이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지역은 그러니까 한 40평대의 필지가 되게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작은 필지들이 많은 거예요. 단독주택으로 예전에 있던 40평대의 필지가 많은데 이 집 주택이 오래되다 보면 뭐 새로 건물을 짓거나 새로 주택을 짓거나 상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40평이면 짓지를 못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옆에 필지랑 같이 연계해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새로운 신축 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마 매수하신 이 주택도 한 네. 필지가 아니라 두 필지, 네. 세 필지를 모아서 아마 건물을 지었을 거예요. 아, 네. 그만큼 이 지역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발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문제 때문에 재개발이 시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지역을 재개발하게 되면은 뭐 어떤 이익이 있느냐? 당연히 재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들 입장도 그렇지만 중구청에서도 왜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중구청에서도 이 지역을 재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도 확충되겠죠. 아, 네. 그리고 신당역에서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녹지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계천과 신당역, 지하철역과 시장과 이런 걸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구역으로 또 만들고 또 지금 네네. 가보면 주차장도 되게 미흡하게 됐잖아요. 네네. 주민들이 많이 살아도 이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구청 입장이든 또 주민들의 또 바람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도 아마 시작만 된다라고 하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구역이고 그러니까 지금 기다린 만큼 좀 뭐 아직 수익이 안 났잖아요. 네. 매도하기보다는 좀 더 길게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동안은 좀 마음고생이 있으셨겠지만 지금부터 좀 보상받을 시기다라는 멘트로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유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네. 지금 DMC 센트럴 아이파크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네. 신혼부부라서 분양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거주 중인 이 아파트를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매수해도 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여기가 지하철이 멀다 보니까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또 살다 보니까 주거하기에 괜찮기도 하고 해서 고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곳도 추천 부탁드리면서 여기 매수 의견이 어떨지 여쭤봅니다. 네, 서대문의 DMC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네. 좀 청약을 기다리다가 그게 좀 안 되니까 이걸 그냥 네. 매수하는 게 어떨까 고민하신 거고 이 금액대에서 지역도 이 주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곳 지역보다는 예. 네. 뭐 이 주변도 괜찮고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요 시세 비슷한 데도 알겠습니다. 우선 가격을 보고 투자 가치가 좀 더 높은 곳을 선호한다 말씀 주셨는데 바로 네.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지금 질문 내용 길게 해주셨는데 제가 네.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 신혼부부라서 청약을 하려고 내 집 마련하려고 청약으로 도전을 많이 하셨는데 잘 안 됐는데 네. 지금 뭐 DMC 센트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에 지금 임대를 거주 중이신 거고 그래서 전세요. 그게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전세를 매수를 아예 그냥 할까 어떨까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투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투자성 네. 있는 지역이 있으면 또 추천을 좀 부탁한다라고 얘기도 하셨으니까 네. 제가 대안도 설명드릴게요. 추천 지역 대안도 설명드리고 네. DMC 센트럴 아이파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DMC 센트럴 아이파크 이 말 그대로 이 지역은 DMC 네. 디지털 미디어 시티 우리 업무지구잖아요. 말 그대로 네. 업무지구에 있는 신축 그리고 뉴타운이에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주 환경이 너무 좋아요. 네. 살다 보니까 거주 환경 너무 좋죠. 주변 환경도 네. 좋고 사는 건 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또 단점이라고 하면 지하철과의 거리가 좀 멀어요. 그렇죠? 네. 걸어서 가기는 좀 힘들고 이렇게 버스로 한번 환승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이 좀 바로 위로 명지대학교 쪽으로 뭐 우리 서부선 연장선이라든지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게 사업자가 잘 안 나타나서 지금 무기한 연기되어 있거나 아직까지 개통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교통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보다 가격은 좀 더 오를 거긴 해요. 하지만 투자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에서는 거주에서는 좋아요. 근데 가격이 좀 오른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조금은 오를 것 같아요. 정고점 찾아서 가격은 조금 오를 것 같은데 생각만큼 내가 거주하면서 샀는데 생각만큼 안 오른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가격 상승폭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안을 좀 드리면 네. 거주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투자성은 좀 높은 아파트로 주변 지역으로 대안을 드리면요. 네. 성산시형 아파트 아시죠? 네. 성산시형 아파트가 바로 아래쪽에 성산시형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네. 말 그대로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3,000세대급의 아파트예요. 근데 이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예요. 네. 재건축 아파트.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지금 조합원들에 대한 평가 금액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재개발의 속도도 재건축의 속도도 빨라요. 네. 지금 가격은 아마 지금 DMC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안 나요. 많이 나는 게 한 1, 2억 정도 날 거예요. 아마 아까 생일채 또 대출을 좀 활용하면 되니까 우리가 15억 이하까지는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도. 네. 그래서 한 15억 언저리 선에 되니까요. 성산시형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하면 약 5,000세대에 육박하는 한 4,800세대의 네. 대단지 아파트가 될 거예요. 네. 거기다가 월드컵 공원을 끼고 있죠. 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초역세권이죠. 그리고 상암동이라는 우리 그 미디어 시티 이 업무지구와 가까운 지역이죠. 그리고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든지 가재울 뉴타운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의 배후 지역으로 적합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한강변에 훨씬 더 가깝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강북 재건축 아파트로는 대장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장 아파트란 뜻은 뭐냐면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다. 주변 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 지금 전세를 거주하는 아파트보다 지금 아래쪽 내려오면 뭐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아니면 상암동 쪽에 아니면 수색 뉴타운 지역에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이 있죠. 그 아파트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훨씬 더 투자성은 높겠죠. 네. 근데 재건축 아파트니까 엄청 낡았겠죠. 네.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없어요. 지상 주차장만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겠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좀 거주 환경은 좀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신축 아파트 살다가 좀 노후 아파트에 사니까 당연히 불편하겠죠. 하지만 뭐 제가 성산시형 아파트를 몇 번 제가 집을 방문해 본 적도 있거든요. 안에 가보니까 내부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하니까 새 집처럼 보이더라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낡은 거지만 내부에서는 신축 아파트 못지않게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테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들어가시면 충분히 투자 수익 남기고 뭐 청약을 공략하는 이유도 신축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잖아요, 저렴한 금액에. 네. 네. 근데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더 싸요. 네. 이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 분양가로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반 분양 내가 청약을 넣는 것보다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더 낮으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조합원들은 이런 옵션들 있죠. 일반 분양 받으면 우리가 확장하고 뭐 이런 비용들이 나가잖아요. 네. 조합원들은 그게 또 무상이란 말이에요. 아, 그럼 비용적으로도 훨씬 더 저렴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네. 투자성은 훨씬 더 높을 거다. 아,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 대안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몇 년이나 그러면 그런 몸테크를 각오해야 할까요? 재건축이라는 게 네. 사실은 뭐 시간이 가면서 점점 빨라지는 속도는 점점 초반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졌고 이미 지금 뭐 종전가의 평가를 위한 부분 찾고 있고 그 시공사가 선정되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니까 지금 아마 관리처분 2주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주하게 되면 이주비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로 내가 또 원하는 아파트에 잠깐 임대를 갔다가 짓는 동안 신축 아파트가 됐다 들어오면 되니까 내가 성산시장 아파트에서 몸을
때우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옆에서 우리 아이 소리가 자꾸 들렸었는데 그래서 아마 내 집 마련을 더 고민하시는 거겠죠. 성산시형 아파트를 좀 일러드렸으니까 그 안에는 또 깨끗하게 인테리어 하는 내 집 마련 계획을 한번 계획해 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지금 TV 시청 중이시죠? 예, 예. 네, TV 소리는 아예 영어로 좀 음소거를 부탁드려요. 네네. 네. 잠시만요. 화면 보시면서 전화로 말씀 이어갈게요. 네, 여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예, 저기 그러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5월 달에 상도를 구매를 하고, 네, 그리고 작년 8월에 성산동 빌라를 이렇게 한 채 구매해서 총 빌라가 지금 2채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성산동에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랑, 네. 만약에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구매한 순서대로 판매를 해야 된다고 들었었는데 세금 문제가 좀 어떻게 될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작년에 그러니까 2채를 매수하셨는데 5월에 어디를 매수하셨다고요? 5월에는 상도동. 상도동에 한 채, 그리고 네. 8월에 성산동에 한 채를 더 매수하셨는데 이 성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향후 전망이 먼저 궁금하신 거예요. 예예. 주소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2개 다 말씀드려야 되나요? 우선 성산동이 궁금하시니까 성산동부터 알려주세요. 예, 성산동이요. 네, 마포구 성산동 네. 637-6이요. 637-6번지. 이게 좀 재개발이 가능한 투자처인지 알아보고 또 만약에 매도해야 한다면 어떤 순서로 매도해야 좀 세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지까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질문에 상도동과 우리 성산동을 매수한 시기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 예예. 그러면 뭐 어떤 순서로 파는 거는 상관없어요. 일단은 한 채는 일반 과세,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과세고 5월 9일이 지나면 중과된 상태로 팔아야 되고요. 작년에 사셨다고 했죠. 네네. 지금 1년이 아직 안 됐잖아요. 예. 지금 매도하시면 양도 차익이 나면 70%예요, 양도세가. 아, 예예. 중과가 상관없이.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일반 세율 또는 일반 세율의 20%를 더한 금액이나 아니면 60%를 내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2년 이내에는 세율 자체가 높아요. 아,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2년 보유, 뭐 2년 거주, 2년이란 말을 하잖아요. 예예. 그래서 사고 2년이 넘어야 세금은 일반 세율로 넘어가요. 아, 예. 그래서 지금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70%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양도 차익 나는 게 얼마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예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없으면 안 내는 거예요. 네네. 70%를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양도 네. 차익 난 금액의 70%를 내는 거니까 네네. 양도 차익이 없으면 안 돼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 부분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먼저 성산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네네. 뭐 상도동하고 성산동 2개를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2개 다 재개발을 보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죠? 예, 맞아요. 자, 먼저 성산동 한번 볼게요. 성산동은 지금 매수하신 게 성산 1동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예. 망원역과 또 인접되어 있고 또 네. 홍대랑도 그렇게 멀지 않고 사실은. 그래서 예. 또 이 망원동 지역, 성산동 지역이 평지잖아요, 대부분 다. 네네. 그래서 평지에 뭐 집의 위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개발을 보고 사셨잖아요. 예. 전 성산동은 이런 것 같아요. 성산동은 마포구 성산동, 망원동, 뭐 합정동을 보면요. 어디가 생각나냐면 광진구가 생각나요. 원래 평지에 이런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게 우리 광진구에 가면 자양동, 구이동 이런 지역이 대부분 다 평지에
이렇게 빌라들만 밀집된 지역이었죠. 예. 근데 그 자양동이나 구이동은 지금 자양동과 구이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죠. 예.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빌라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마포구도 똑같은 입지를 가지고 똑같은 평지에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는데 재개발 추진이 아직까지 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 폭이 적은 거거든요. 근데 모든 한강벨트에 있는 다세대 주택들이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맞아요. 재개발 다 하고 나면 이 성산동이나 합정동, 망원동 지역의 다세대는 이제 재개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역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네. 근데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왜냐면 예. 다른 지역이 다 돼야 되니까. 네. 우리 생각해 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엄청나게 가격이 높은 아파트예요, 그렇죠? 근데 예.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치도 원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지만 다른 지역에 반포라든지 뭐 청담동이라든지 잠실이라든지 다 재건축을 하고 나니까 한강변의 압구정동이라는 아파트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대한 가치는 더 프리미엄이 더 붙겠죠. 희소성 때문에. 네. 그 성산동도 그런 이미지를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압구정에 가면 아파트들을 재건축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길게 나와 있죠. 지금 아직까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성산동도 그런 이미지로 간다라고 하면 좀 시간적인 여유 틈을 가지고 좀 긴 호흡으로 가셔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상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도하시고 재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들 있죠. 네. 지금 상도동은 재개발 상도동도 지금 상도는 뭐 모아타운을 추진하든 신속통합을 추진하든 많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하면 매수한 지역도 그런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15구역이거든요. 15구역.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하고 지금 재개발 하고 있잖아요. 네네. 하니까 가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예. 성산동 지역도 그런 하게 되면 그건데 하는 데까지 시간은 좀 걸릴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당장 나도 조금 더 이게 여유가 가격이 상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매도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그 투자금이 어느 정도 돼요? 임대 포함해서 이렇게 임대를 빼고 나면 4억대인데 이게 그 임대된 거 빼고 나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2억? 1억 2억 정도. 1억 후반에서 2억. 2억 정도면 지금 요 지역도 괜찮지만 마포에서 보면 우리 위에 쪽에 성산 모아타운 추진도 하죠. 그리고 이 경성고등학교 위쪽으로 보면 과자 역세권 재개발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 있죠. 요런 지역에 움직임이 조금 있는 지역을 미리 선점 투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2년은 보유하고 있는 게 좋다 그러셨는데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매매한 금액 그대로 매도를 하면 양도 차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순서 상관없이 네. 양도 차익 없이 그냥 양도 차익이 없어요. 왜냐? 네. 양도 차익이 없는데 세금이 낼 건 없죠. 그러니까 그 대신 양도 차익이 없었다는 거는 뭐냐면 그 대신 내가 취득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이라든지 또 복비도 됐던 복비라든지 이런 기회 비용들이 내가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그런 마이너스를 털고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내가 그걸 감수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내가 상도 15구역도 가격이 점차 오르는 이유가 재개발이 점차 이렇게 진행되니까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성산동은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럼 그럼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으면 가격 오르겠죠, 당연히. 근데 그 네. 움직임이라는 게 시간적으로는 조금 틈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나. 좀 긴 호흡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긴 호흡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좀 생각을 제가 해야 볼 때는 지금 성산동 지역, 그러니까 마포구 자체가 재개발들 추진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예. 하고 있는 지역들도 속도감이 그렇게 빠르지 않는 구역이 마포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마포 지역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대라든지 망원역 또 망원시장, 망리단길 뭐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상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는 상권들이 잘 형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층들을 노리는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재개발되기가 좀 재개발을 추진하는 속도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늦고, 또 그리고 이 지역이 뭐 한 집 걸러서 가보면 오래된 주택에 카페처럼 개조하거나 뭐 빵집처럼 개조하거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럼 상권이 발달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권이 발달된다는 거는 뭐냐면 그 건물에 오래된 주택인데 임대를 줘요. 월세, 상가에 월세를 받아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재개발하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게 훨씬 더 이롭잖아요. 자기한테. 예. 맞-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무슨 가로수길, 경리단길 아니면 뭐 망리단길 이런 길이라고 붙은 지역들 있죠. 예.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이 쉽지 않은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재개발을 하면 생각해보세요. 10년 정도 걸려요. 10년 정도 걸린다고 치고 내가 이 10년이란 기준 빼고더라도 재개발하면서 우리가 이주하고 철거하고 나가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 건물 짓는 동안. 그러면 네. 5년 동안 나가 있다고 봐봐요. 내가 월세를 받는데 이 사람이 월세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요. 상가를. 그러면 1억 2천이죠. 1년이면. 예. 5년이면 6억이에요. 이 사람이 6억을 포기하고 재개발하는 거예요. 상가가 있는 지역은. 네네. 그래서 상가가 있는 지역, 시장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예. 뭐 이런 월세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상가 중에서도 상권이 죽어 있으면 상가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지역들은 재개발들을 빨리 또 활발히 해요. 예. 근데 이 망원동이나 성산동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 상가들의 상권이 좀 월세가 잘 나오고 상권이 좀 더 활발하다는 게 재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권이 좋아지니까 월세도 잘 나가고 좋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 생길수록 재개발의 속도는 반비례로 적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이 성산동의 다세대 주택은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하는 곳이다라는 말씀 드렸고, 우선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양도 차익이 없을 때는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만약 매도하신다면 그 후의 투자 전략은 다시 한번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게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쇼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하남에 아파트가 지금 두 채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2018년에 매수를 해가지고 네. 지금 실거주를 하고 있는 하남대로 887번 길에 25 한솔 솔파크 33평을 실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근처에 덕풍공원로 38 하남자이 32평은 2020년에 매수를 해서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 한솔 솔파크에 한 1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데 네. 또 주변에 아까 그 자이를 매수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기간이 지났는데도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 또 세금도 많아진다고 하니까 네. 아니면 이거 두 개를 다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미사 강변으로 이사를 가야 될지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가지고. 네. 네. 거주하시는 집을 2018년도에 하남 한솔 솔파크 33평형을 매수하셨고 2년 후에 네. 하남자이를 또 네. 추가로 매수해서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이거 두 개를 정리하고 미사 강변으로 이사 가느냐 이걸 고민하시는 네. 거예요. 네네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하남 이 덕풍동 그러니까 한솔 솔파크에 네. 거주하는 거고 또 하남 자이에 네. 자이를 네. 또 매수해서 그러면 임대를 주고 있는 거죠. 네네. 투자용으로 또 하남 자이를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부동산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집 근처 그러니까 잘 아니까 매수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성을 보지 않고 잘 아는 지역이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잘 아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산 것 같은데 하남자이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샀으면 가격이 그래도 조금 지금 산 금액보다는 이제 좀 많이 떨어졌다가 산 금액보다는 좀 회복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남 솔파크 그래서 둘 다 매도하고 미사를 갈지 네.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나은지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생각하신 대로 두 개 다 매도하시고 네. 미사로 가시는 게 나아요. 우리 아파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미사를 가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이 하남이란 지역, 미사도 하남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네네. 하남이란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에 서울과 딱 인접한 하남이란 지역은 어떤 가격이 오르느냐, 어떨 때 오르느냐, 서울로의 지역 접근성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솔 솔파크 아파트 거주하면서 가격이 언제 제일 많이 올랐어요? 5호선 개통하고 올랐죠. 네. 연장 개통. 5호선 연장이 생겨서 5호선을 타고 이제 서울로 갈 수 있으니까 이 한솔 솔파크 가격이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서울로 접근성이 좋아야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신축인 아파트 그리고 대단지인 아파트 이 조건이 이 하남 그리고 서울 근처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맞으려면 미사가 훨씬 더 유리하죠. 우리 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미사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한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자, 두 번째 제가 두 가지 드린댔잖아요. 첫 번째 안이 이거면 두 번째는 우리 아파트는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매도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자기 자금이죠. 근데 네. 하남자이 같은 경우는 내가 매도하더라도 전체가 내 금액이 아니라 임대를 주고 있으니까 임대금을 빼고 내 금액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두 개 합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하남 솔파크, 한솔 솔파크가 30평대라고 하셨죠. 네. 지금 아마 30평대가 한 8, 9억 정도 할 것 같은데 9억. 네. 8, 9억 정도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자금에 하남자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갭 투자 금액이 전세 끼고 이 전세가가 좀 높거든요. 아파트가. 그래서 전세 끼고 아마 매수하면 한 2억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억에서 네.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두 개 더해도 12억 선이잖아요. 언저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사나 지하철 역세권에 좀 더 좋은 걸 하기에는 좀 빠듯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한솔 솔파크 아파트를 그대로 지하철 역세권에 살기 좋잖아요. 네. 거주를 오래 하셨고 그러니까 또 거주를 10년 정도 하다 보면 완전 뭐 내 집처럼 뭐 눈 감고도 막 길을 다닐 정도로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대로 한솔 솔파크에 그대로 거주하시고 거주하시고 그 다음에 하남자이를 매도하세요. 매도해서 한 2억에서 3억대가 남잖아요. 네. 이 금액을 가지고 서울에 재개발을 투자하세요. 아. 그러면 그게 내가 미사로 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산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어떤 걸 사는가에 따라서 그 폭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양동 같은 게 엄청나게 지금 관심이 많고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네. 자양동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억대 투자였어요. 근데 지금 막 그 10억이 투자돼야 되고 뭐 다른 지역 싼 지역도 뭐 5억, 6억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매매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2, 3억대 투자로서 내가 그런 제2의 자양동이 될 수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접근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들을 좀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두 번째 안으로는 그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역이 제가 크게 뭐 딱딱 집어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한 2, 3억대 정도라고 하면 네. 자양동이 떴으니까 한강벨트인 구기동 지역, 광진구의 구기동 지역 있죠. 네. 구기동 지역이나 그리고 최근에 삼전동이나 잠실 지역 네. 이런 지역들 그리고 또 보면 아까
뭐 앞선에도 뭐 얘기를 하던 게 있는데 상도동 지역. 상도동 지역. 이 지역은 뭐 여의도 접근성도 좋고 이런 주변 지역의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을 좀 공략, 또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지역들을 한번 아시는 지역들, 말만 하면 그래도 알 지역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역들 제2의 자양동이 될 지역들 충분히 있으니까 한 2, 3억 정도 하남자이 매도하셔서 이 금액 가지고 재개발, 서울의 재개발 투자라는 게 투자성은 좀 더 높을 거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만약에 투자를 감사합니다. 하시려고 생각 중인데 뭐 이 얘기만 듣고 또 투자하기에는 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계속 보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많은 전문가분들이 하시잖아요. 네. 많은 전문가도 있으니까 어떤 분한테 전화하셔도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니까요. 어떤 분한테 하든 상담을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아니면 세미나 같은 거 참석하시면 또 좋은 정보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가지 방안을 일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주 만족도에 좀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투자 가치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길이 조금 갈렸는데요. 잘 고민해 보시고 만약 투자 쪽으로 조금 더 마음이 기운다 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지역 분석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함께하고 있고요.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948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창신동 두산 아파트 86제곱미터를 보유 중입니다. 계속해서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인데 매도를 해야 한다면 매도 시점도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거주 중이신지 여부는 조금 빠져있긴 한데 투자 가치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창신동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묘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 수요층들이 가장 많은 아파트다. 특히 20평대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다 보니까 많은 수요층들이 찾는 지역이다. 또 예전에는 이 창신동 지역의 재개발이 무산되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한정되었던 지역이지만 이제 우리 두산 아파트만 있다라고 하면 힘받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옆에 주변 지역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되면서 더불어 우리 아파트의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좀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는 투자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 취하셔도 무방하다. 뭐 거주라고 하면 당연히 좀 더 거주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거주도 투자도 조금 더 보유할 필요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9923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화곡동에 화곡중앙하이츠 74제곱미터에 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짧게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는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화곡동 중앙하이츠 뭐 거주하고 계시지만 전망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가격 오름폭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충분히 이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매도하시고 좀 더 투자성이 높은 아파트로 갈아타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화곡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지금 거주하시니까 아마 창문 열고 딱 보시면 주변의 아파트가 아니라 다가구,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일 겁니다. 그만큼 또 뭐 화곡 터널 주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내 아파트와 더불어서 힘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교해드린 것처럼 나무젓가락 하나면 금방 손으로 부러집니다. 하지만 나무젓가락이 10개를 뭉쳐두고 부수려고 하면 부서지지 않죠. 아파트도 이렇게 여러 단지들이 뭉쳐 있다라고 하면 아파트의 가격도 이렇게 탄탄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변 지역이 지금 탄탄하지 못하죠. 또 화곡 중앙하이츠 주변 지역으로 빌라들이 신규 빌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뭐 3룸 구조에 거주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빌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이 빌라와 경쟁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더 도망가야 되는데 빌라와 경쟁하다 보니까 빌라 가격에 키 맞춘다고 도망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격 상승의 제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이번에는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투자 가치를 고민하신다면 이사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0224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3번의 우방 목련 아파트 33제곱미터를 33평을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현재 매수해도 좋은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그 시점이 어디가 가장 좋을지까지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가치도 오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3번에 우방 목련 아파트, 뭐 거주 목적만 있다라고 하면 매수식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성이 좀 강하다라고 하면 좀 다른 아파트를 한번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우방 목련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3번에 대한 부분입니다. 3번이란 지역은 우리가 지하철 4호선이 가다 보니까 서울에서 서울의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가격이 낮은 아파트를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전세가로 아파트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3번까지 밀려가는 수요겠죠. 그러면 3번에 이 사람들은 머물까요? 그러니까 임대를 얻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매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매매로 전환되지 못하면 그만큼의 수요는 계속해서 축적되지 못하고 수요가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이탈한다는 겁니다. 돈을 모으게 되면 뭐 평촌으로 옮길 거고, 평촌에서 과천, 서울로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단계를 밟겠죠. 그러다 보니까 3번은 그 중간에서 가장 밑에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데 제약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주한다면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면 좋겠지만 투자성을 생각한다면 지금보다는 다른 좀 아파트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9001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당산동 2가 현대아파트 108제곱미터를 현재 전세 주고 있는데 매도 시점과 향후 전망은 어떨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도와주실까요? 네, 당산동 현대홈타운 뭐 무조건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산동 현대홈타운도 뭐 주변 지역에 공장과 뭐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이죠. 아파트만 있기에는 좀 아쉬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 구청역 지하철 역세권이고, 또 영등포 구청역 바로 길 건너편에 지금 도심복합 사업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재개발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의 가격 상승도 충분히 있고, 또 여의도 전체에 대한 개발 계획도 아직까지 시작 단계에 불과하죠.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산동, 현대홈타운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점들을, 그런 수혜를 그대로 몸으로 다 체험받을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무조건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만큼 좀 앞으로 향후 가치가 있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1시간 동안 또 가득 채워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요즘 이래저래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좀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태준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5월 9일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5월 9일 뭐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 중과유예가 시작되는 날이죠. 중과유예가 이제 멈추는 날이죠. 이제 중과가 되는 겁니다. 매물 장기 명산도 생길 거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을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수를 하더라도,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 고민을 떨쳐내야지만 그 불안감이 없어지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열리는 겁니다.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런 불안감 가지면 못 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불안감을 틀어내야 된다. 뭐 내가 집이 없는데 세금이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얼마 소액으로 어떤 지역을 선택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좀 설명하고, 또 세금에 대한 팁도 좀 드릴 겁니다. 어떻게 매수해야지만 세금을 절세받을 수 있는 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이후에라도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